16회 1번입니다. 기관지 협착이나 경련, 기침,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기관지 확장제 약물. 자, 1번은 얼서민이에요. 얼서는 궤양을 얼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서에 먹는 약. 그 다음 2번, 4번은 실린이 달렸죠. 페니실린 계통의 항생제입니다. 암피실린, 리반피신. 3번 벤토린이 기관지 확장됩니다. 5번에 레졸피는 고혈압약이에요. 항고혈압제. 자, 2번, 그래서 1번에 3번, 2번에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 나이가 들면 눈물 분비가 감소하죠.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와요. 암수능 반응과 3번에 2번 암수능 반응과 초점 맞추는 능력이 떨어져요. 이 탄력이 줄어들어서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 눈에 관련된 근육에. 그래서 2번, 4번이 보면 눈부심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2번에 4번, 3번에 전신마취를 해서 충수돌기염 수술을 한 사람에게 폐합병증, 수술 후 합병증은 1번 폐렴이죠. 이거는 1, 2회에서 계속 했습니다. 자, 4번에 가늘고 긴 병에 들어있는 물의 양과 넓고 낮은 병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같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발달 단계. 그래서 요렇게 납작한 그릇과 이렇게 세로로 긴 그릇의 양이 어른들은 보면 이게 같다는 걸 알지만 이걸 같다는 걸 알게 되는 어릴 때부터 아는 게 아니고 학년기, 초등학교 정도는 돼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발달 단계에서 그렇게 발달해 간다는 얘기죠. 자, 4번에 2번입니다. 5번에 호르몬샘, 내분비성 호르몬샘이에요. 그리고 분비되는 호르몬이 맞게 연결된 거. 자, 1번에 고환, 테스토스테론. 요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임신을 지속시키는 게 아니고 남성 호르몬이거든요. 고환이 남성성 생식기니까. 그래서 생식기 성숙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난소는 프로게스테론은 임신 지속. 그래서 1번, 2번이 제일 끝에 항이 바뀐 거죠. 자, 3번에 췌장. 요거는 인슐린을 베타셀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혈당 감소죠. 그 다음에 4번에 요거는 여기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 분비. 티록신은 그 분비를 촉진하는 거는 뇌에서 하죠. 자, 그래서 그 5번에 부갑상선 호르몬, 부감상선에서 칼슘과 인대사 조절.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6번에 고지혈증, 김씨에게 부적당한 음식은 고지혈증, 계란 노란자에 계란은 흰자는 단백질, 대부분 다 단백질인데 그 계란 노른자는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6번에 4번이에요. 계란 노른자. 나머지는 지금 거기 지방이 많은 음식은 없죠. 1, 2, 3, 5번이. 자, 7번에 치약.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영구치는 만 6세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6이 굉장히 중요하죠. 치과에서 생후 6개월부터 유치, 전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6세경부터 영구치가 나오고 전리가 빠지기 시작해요. 그죠? 유치가 빠지기 시작하고 16세, 15, 16세경에 이제 영구치가 대부분 다 나오고 제일 끝에 사랑니만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그 20세 이후에서 나올 수가 있죠. 자, 7번에 1번입니다. 8번에 혈압이 높아서 이제 걱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약을 먹어서 완치되는 건 아니에요. 평생 동안 조절하고 사는 거예요. 자, 흥분하면 위험하니 신경안정제를 먹는 게 아니죠. 평생 동안 조절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자,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체중이 늘어나서 피하지방이 많아지면 혈관에 쌓이는 지방량도 증가해서 죽상, 동맥경화, 고혈압이 되죠. 자, 그래서 8번에 3번, 9번에 갱년기 여성 시기에 대한 설명. 자, 갱년기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인데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섭취하도록 해야 되죠. 자, 9번에 1번은 아니고 2번에 미네랄 비타민 섭취를 늘리면 좋겠죠. 갱년기에 식이 조절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자, 9번에 2번, 10번에 항응고제, 헤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이 필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죽상 동맥경화로 인해서 이 혈전이 많이 생겨서 혈전이 혈관을 막아서 경색증,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증이 오기 쉽기 때문에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먹어요. 그죠? 그러면 뭘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출혈이 있으면 지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항응고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엉키는 걸 방지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가 좋으면은 하나가 또 안 좋고 그런 게 있어서 출혈 소인을 관찰해서 출혈 소인이 있으면 중지하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뭐 치아를 새로 해 넣는다거나 작은 수술이 있다거나 하면은 당분간 복용을 중단해야 되죠. 자, 그래서 10번에 4번이에요. 11번에 자, 물약을 먹일 때 물약을 줄 때 너무 많이 따랐어요. 그러면 그걸 들어보면 안 돼요. 약병에다가 다른 데 좀 버리고 난 다음에 정량만큼 복용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따려도 뭐 괜찮겠지 해서 먹이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도로 또 약병에 붙는 게 아니고 꼭 정량만큼만 남기고 버리고 먹인다는 얘기예요. 자, 11번에 1번, 12번에 임신에 따른 신체 변화, 모성의 신체 변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맞는 거네요. 자, 12번에 죄송. 12번에 임신에 따른 엄마의 신체 변화, 맞는 거. 자, 기초대사가 증가하겠죠. 아기가 하나 더 있으니까. 산소 요구도가 증가하겠죠. 혈량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체중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애도 하나 더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혈액량이 1000에서 1500ml. ml는 cc예요. cc. 그래서 임신하면은 우리 112에서 나왔는데 혈액량이 30%에서 많게는 50% 증가해요. 자기 혈액, 엄마의 혈액량에서. 근데 뭐 이거는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30% 내외로 증가해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의 혈액량 30%가 증가하면 그게 어느 정도의 양인가? 지금 밀리리터 했는데 밀리리터는 cc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 우리 혈액양은 체중의 13분의 1이에요. 13분의 1. 13분의 1이니까 체중이 13분의 1이면 얼마나 되는가? 만약에 50kg 체중이 여자들이 대부분 50kg인데 50kg 체중이라면 그게 13분의 1이 4.5L 그러니까 4,500cc라는 얘기예요. 4,500cc 4,500cc에 30% 하면은 1,500c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0cc가 들어간 12번에 3번이 되는 거죠. 자, 13번 몰피는 이 릴렉스 시키는 거예요. 이완시켜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으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너무 릴렉스를 하다 보니까 호흡 근육도 릴렉스가 돼가지고 이 호흡수가 적어져요. 그죠? 천천히 깊게 쉬게 만들어요. 호흡이 15에서 20회 1분 성인이에요. 그죠? 성인은 이렇게 1분 동안에 15에서 20회를 쉬는데 이 15회 이하 사실은 14회부터 서호흡이라고 하지만 이런 약을 쓸 때는 12회 이하이면 12회를 포함해서 이하이면 몰핀 같은 그 진통제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 안 그래도 지금 호흡이 모자라는데 이 몰핀 종류를 쓰면 호흡이 더 천천히 호흡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산소 공급량이 부족할 수 있어서 몰핀을 쓰기 전에는 호흡수를 재야 된다는 얘기죠. 자, 13번에 4번, 14번에 엄마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애기가 분리불안이죠. 유아기 3, 4세 특히 이때 엄마하고 떨어지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안과 공포까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유치원 입구에 가면은 안 떨어지려고 그러죠, 애기들이. 자, 14번에 2번, 15번에 초산모에게 모유 수유 교육을 시킬 때 맞는 걸 찾는 거죠. 수유 시간 10분 내로 이렇게 한정시킬 필요가 없어요. 안정된 상태에서 시커 먹을 때까지 먹여도 괜찮아요. 자, 아기를 안고 유두 부분만 물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저곡지가 갈라지고 젖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요. 유륜과 그 유방 깊이 이렇게 저 아기 목 안쪽까지 유두를 이렇게 이제 물려야 되는 거예요. 유방 전체를 물려야 돼요. 이 전체가 아니고 그 유륜 부분과 입구를 다 물려야 되는 거예요. 자, 3번에 젖 분비가 잘 되는 유방 위주로 하죠. 이게 수유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먹기 시작할 때 젖이 잘 안 나오는 유방부터 해야 이제 배고플 때 막 이렇게 해야 잘 빨죠. 그래서 이게 분비가 잘 안 되는 유방 그쪽부터 먼저 수유시켜야 돼요. 자, 4번에 수유 후 남은 젖은 짜서 유방을 비우도록 해야 돼요. 우리 샘물이라는 게 있는데 샘물은 파내면 파낼수록 밝은 물이 나오죠. 안 그러면 고인 물이 많으면 그 물을 못 먹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모유도 계속 짜내야 젖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젖이 고여있게 되면 유선염이라든가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계속 짜내야 돼요. 아기가 먹고 다 못 먹었으면 이 젖을 짜서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도네이션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너무 많으면. 자, 그래서 15번에 4번입니다.